유치하게 굴지 마세요. 남자가 당신을 잃을까봐 안달나게 만드는 우아한 거리두기 10단계. 안녕하세요. 여러분, 위험한 세상에서 사랑 때문에 밤잠 설치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언니 누나들, 오늘 이야기는 좀 특별하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세계적인 대문호가 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말을 빌려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무도 그대의 눈물을 받을 자격은 없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대를 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세상에 나 진짜 대박이죠. 이 문장을 읽는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밤도 그 자격 없는 누군가 때문에 베개를 적시고 있진 않나요? 남자라는 종족인 저조차도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끔한데 감수성 풍부한 여러분은 오죽할까요? 자,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한번 털어놔 봅시다. 제가 남자로서 그리고 수많은 연애 상담을 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묻고 싶습니다. 비 오는 날 창 밖을 보거나 괜히 센치해지는 밤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나는 지금 분명히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작아지는 것 같지? 알고 참나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사랑을 퍼부으면 퍼부을수록 내 마음이 풍선처럼 행복으로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늘에 찔린 것처럼 쪼그라들고 부서지고 너덜너덜해지는 그 기분 말이에요. 마치 내가 가진 모든 벽돌을 다 내어주며 튼튼하고 예쁜 사랑의 집을 지으려고 애썼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상대방은 온데 간데 없고 나 혼자 급해허 더 미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허리건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지 독한 고통이죠. 여러분은 아마 지쳤을 겁니다. 진짜 대박으로 지쳤을 거예요. 또 대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끝없는 말 다툼들. 오빠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줘라고 물으면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라며 퉁명스럽게 받아치는 우리 남자들의 그 답답함에 이구자 속 터지죠. 항상 먼저 이해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배려해야 하는 그놈의 연애의 내 마음을 100% 아니 50%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울다 지쳐 잠든 밤이 얼마나 많았나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제가 남자라는 종족을 대표해서 아니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지 독한 피로감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생각은 갖다 버리세요. 그 피로감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제발 나 좀 살려줘라고 외치는 구조신호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위험하고 교묘한 사랑의 덫에 걸려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지쳐버린 착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너무 착해요. 진짜 너무 할 정도로 착하고 배려심이 넘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착한 성품을 무기 삼아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 넓은 마음으로 정작 내가 숨쉴구멍은 막아버리고 있는 꼴이죠. 남자인 제가 봐도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 남자들은 단순해서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속 썩고 있는지 정말 모를 때가 많거든요. 진짜라니까요. 핑계가 아니라 뇌구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흔듣던 뻔한 연애 조언들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이 벼라거나 상처받으면 뭐라고들 하죠. 예뻐져서 복수해라, 차가운 여자가 되어라, 남자한테 매달리지 마라, 에이 참나. 그게 말처럼 쉬우면 누가 걱정합니까? 그리고 억지로 차가운 척하는 거, 그거 진짜 여러분 모습 아니잖아요. 마르케스가 말했듯 우리를 울게 하는 사람에게 눈물을 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 자신의 따뜻함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로 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이지 독한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방법은 복수심에 불타오르거나 얼음 공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 무너진 마음의 벽돌을 다시 쌓아 올려서 그 누구도 어떤 나쁜 남자도 감히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마음의 요새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이거 하면 내일 당장 남자친구가 돌아옵니다. 같은 헛된 희망 고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약속드릴게요. 저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도 대체 왜 우리는 사랑할 때마다 이렇게 멍청할 정도로 아파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가히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착이론을 통해 아주 쉽게 우리 남자들이 축구 이야기하듯 시원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어려운 용어 그런 거 안 씁니다. 그냥 들으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둘째, 무너진 멘탈을 다시 세우는 내면의 단단함을 만드는 5가지 실천법을 공유할 겁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조용한 행동들이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대박인데 영상 끝부분에서 평온한 사람들의 비밀을 하나 공개할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앞으로 그 어떤 이별 앞에서도 그 어떤 나쁜 남자의 장난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제가 제 모든 인간관계를 걸고 장담하는데 이 비밀을 알게 된 후로 저의 연애관도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자여정은 여러분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친절이 선물이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이거 완전 내 얘긴데 싶어서 마음이 찌릿했다면 저에게 힘이 되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그건 저한테 주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지질한 연애는 끝내고 평온하고 기품 있는 여자로 다시 태어날 거야 라고 선전포고하는 약속의 버튼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깊은 숨 한 번 들이마시고 저와 함께 그 마음의 요새를 지으러 가볼까요?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앞서 제가 시한구절로 여러분의 눈물샘을 좀 자극했죠.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눈물을 닦고 우리 조금이 성적으로 하지만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봅시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내 친구 미영이는 헤어지고 나서 일주일 만에 소개팅 나가서 호하호잘만 지내던데 왜 나는 1년이 지나도 그 인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밥도 안 넘어가는 거지. 참나 억울하죠. 세상 불공평해 보이고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별 앞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쿨하게 툭 털고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괴로워해야 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먼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저귀 차고 젖병 물던 그 시절로 요심리학에서는 이걸 애착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벌써 머리 아프다고요? 제가 그걸 걱정하세요. 제가 누굽니까? 어려운 학문적인 이야기는 다 빼고 우리 남자들이 축구 전술 이야기하듯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이애착이라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깔려있는 사랑의 설계도 같은 겁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 혹은 나를 돌봐주던 사람이 내가 올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이 설계도를 그리는 펜이 된 거죠. 내가 배고파서 올 때 바로 달려와서 안아줬는지 아니면 한참 동안 방치했는지 그 기억들이 뇌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사랑이라는 건 안전한 거구나. 혹은 사랑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불안한 거구나 라는 믿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설계도에 따라 우리 성인들의 연애 스타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대박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그동안 만났던 그 나쁜 남자들이 어떤 유형이었는지 딱 보일 거거든요. 통계적으로 인구의 절반 정도 약 50%가 이 유형이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요즘 세상에 반이나 되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안정적이에요. 연애할 때 상대방과 가까워지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도 잘 즐깁니다. 연락이 좀 늦어도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헤어지면요. 물론 이들도 사람인데 아프죠. 펑펑 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우리 인연이 아니었어. 하지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언젠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헐, 진짜 멘탈 갑이죠. 이들은 스스로 마음을 달랠 줄 알고 회복 탄력성이 엄청 좋습니다. 우리 남자들 중에서도 이런 친구들은 진짜 진국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만났던 남자들은 이 유형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이들은 연애를 안정적으로 오래 하니까 시장에 잘 안 나오거든요. 자, 우리 언니들 누나들 중에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계신가요? 솔직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 유형의 분들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엄청 큽니다. 상대방과 24시간 붙어 있고 싶고 모든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 한구석에 항상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카톡 읽씹을 하거나 답장이 10분만 늦어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답장이 없지? 내가 뭐 실수했나? 혹시 마음이 식었나? 다른 여자랑 있나? 소설 한 편 뚝딱 쓰시죠. 에이, 그 마음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하려 들죠. 오빠 나 사랑해. 왜 아까는 그렇게 말했어? 헤어지게 되면요, 이분들은 지옥을 맛봅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그 사람이 떠나온 것 같아서 자책하고 밤새서란 SNS를 염탐하며 제발 다시 돌아와줘라고 빌게 되죠.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이런 관심이 조금 숨막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집 착하는 여자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여린 마음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눈물 속 빼게 만들었던 그 남자들, 바로 이회피형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독립이 인생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면 무의식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썸 탈 때는 세상 스윗하고 다정하다가도 막상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 갑자기 쓱발을 뺍니다. 나 요즘 좀 바빠, 너랑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아주 단골 대사들이죠. 여러분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들은 뒷걸음질 칩니다. 우리 남자라는 종족 중에 이 유형이 꽤 많아요. 동굴로 숨어버리는 습성 말이죠. 이들이 헤어질 때 어떠냐고요? 겉으로는 세상 쿨해 보입니다. 진짜 대박으로 냉정하죠. 여러분은 죽겠는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일하고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다닙니다. 마치 로봇처럼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상처받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너는 피도 눈물도 없니? 하지만 여기서 반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들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감정을 차단하는 능력이 발달한 거예요. 아픔을 느끼기 싫어서 감정 스위치를 그냥 꺼버린 겁니다. 슬픔을 직면하는 대신 일이나 취미술로 그 구멍을 메워버리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꽈바 터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이 그토록 아팠던 건 여러분이 약해 빠진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사랑 레이더, 즉 애착 유형이 상대방과 맞지 않아서 오작동을 일으켰던 것뿐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불안형이고 상대방이 회피형이었다면 그건 전쟁터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후벼 파는 최악의 조합이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걸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치유의 첫걸음을 뗀 겁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패턴을 끊어내고 스스로 단단한 마음의 요새를 쌓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5가지 방법을 다음 파트에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부터니까 채널 고정하세요. 자의 제조금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우리의 아픔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그간 저람 혹은 반대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결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건 그저 아주 어릴 적부터 우리 뇌 속에 입력된 프로그래밍의 결과일 뿐이에요. 솔직히 남자로서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자면 저라고 처음부터 연애를 잘 알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진짜 답도 없는 불안형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은 골라서 다 했죠. 술 마시고 벽두시두시에 자니 문자 보내는 건 기본이고, 우연을 가장해서 그 사람 마주치려고 동네를 서성거리고 몇 달 동안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떠났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법정에 세우고 매질을 해댔습니다. 세상에 나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불킥감이지만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내 행복의 열쇠가 그 사람 주머니 속에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건 그 사람이 나를 버려서라고 생각했지. 내 안의 불안, 함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앞서 제가 마르케스의 명언을 들려드렸었죠. 아무도 그대의 눈물을 받을 자격은 없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대를 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이 말이 처음에는 그저 달콤한 위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곱씹어 볼수록 이건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한 아주 매서운 일침이 자묵직한 경종입니다. 중요한 건 그 남자가 내 눈물을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 따위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가 시키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며 살 것인가, 나는 내 인생을 고통 속에 방치할 만큼 하찮은 존재인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 독한 이별의 아픔과 무너짐은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거울을 보고 내 안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시간인 거죠.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성인의 모습으로 이 젖하게 사랑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 안의 겁에 질린 5살짜리 꼬마가 나와서 제발 나 좀 봐달라고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남자가 해주길 바랐던 그 위로와 사랑을 이제는 내가 그 꼬마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 꼬마가 그토록 원했던 든든한 보호자가 바로 지금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이 되어주는 겁니다. 남에게서 안정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단단한 안정의 착을 선물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진짜 치유의 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진 멘탈을 다시 세우고 나간 놈도 후회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깨닫게 해줄 실전 기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이별 후 기쁨과 평온을 되찾는 5단계 솔루션입니다. 거창해 보이죠? 하지만 들어보면 아주 현실적이고 당장 오늘 밤부터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첫 번째 단계, 바로 감정의 구획화입니다. 우리 언니들, 누나들이 별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억지로 괜찮은 척 하는 겁니다. 주변 친구들이 야똥차 가고 벤츠 온다 울지 마라. 극한 놈 잊어라 하니까 진짜로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억지로 눈물을 삼킵니다. 낮에는 일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웃고 떠들죠. 그런데 집에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참았던 감정이 낸 터지듯이 터져 나와서 새벽까지 울다가 다음날 붕어눈 돼서 출근하잖아요. 그게 반복되면 사람이 미쳐요, 에이구. 진짜 그거 못할 짓입니다. 슬픔이라는 놈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용순수철처럼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성질이 있거든요. 우리 남자들도 군대에서 참으면 병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그 섬세한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니 탈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방법은 슬픔을 부정하지 말고 차라리가 둘이 양식장처럼 구역을 나눠서 관리하자는 겁니다. 이걸 감정구획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슬퍼할 시간, 장소를 딱 정해두고 그 안에서 만 미친 듯이 슬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곧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은 좀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과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라. 이 벼란 사실 그 남자가 떠난 마음이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꿉니다. 신의 영역이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 그 사실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뿐입니다. 이 감정 구획화가 바로 스토아 철학을 연애에 적용한 가장 세련된 기술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어 통제권을 가져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제 지인 중에 지은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5년 사귄 남자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정말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시체처럼 누워만 있길래 제가 딱 이 방법을 처방해줬습니다. 야, 지은 안 와, 오늘부터 딱 정해. 매일 밤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분 동안만 슬퍼하는 거야. 이름하여 궁상타임이 다 지은이는 처음엔 황당해했죠. 그런데 속는 셈치고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알람을 딱 30분 맞춰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세상에서 제일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슬픈 발라드 틀어놓고 엉엉 울어도 되고 일기장에 그 남자 욕을 한 바가지 써도 되고 벽을 치며 소리 질러도 됩니다. 아주 지질하고 처절하게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30분 뒤 알람이 땡하고 울리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눈물이 흐르고 있어도 벌 일어나야 합니다. 한물로 세수 딱 하고 스킨로션 바르고 언제 그랬냐 는 듯 책을 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해요. 이게 처음에는 미친 짓 같고 감정이 칼로 자른 듯이 끊어지지도 않아서 힘들 겁니다. 그런데 며칠만 해보세요. 진짜 대박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뇌가 학습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아직은 울 때가 아니네. 밤 10시에 울어야지 하고 슬픔을 미루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루 종일 질질 끌려다니던 우울감이 딱 30분에만 집중되니까 나머지 23시간 30분은 숨통이 트이는 거죠. 지은이도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야, 처음엔 죽을 것 같더니 이제는 15분만 울어도 지쳐서 못 울겠더라. 눈물도 아깝다 이러면서 웃는데 그제야 얼굴에 사람 혈색이 돌더군요. 여러분, 슬픔은 파도와 같습니다. 막으려고 둑을 쌓으면 결국 터져서 마을을 다덮치지만 파도가 칠 길을 내어주면 물은 흘러가고 땅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궁상 타임을 갖는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방구석 딱 한 곳을 정해서 거기를 눈물의 성지로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서 실컷 울고 나오세요. 단문지방을 넘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도도하고 기품 있는 여자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자의 휘둘리지 않는 여자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에너지의 결계를 치는 기술입니다. 자,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 CPU가 돌아가고 있죠. 그 남자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프로필 사진은 왜 바뀌었지? 그 배경에 찍힌 여자, 가방은 누구 거지? 혹시 벌써 딴 여자 생긴 건가? 에이구, 참나.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다 보입니다. 보여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줄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내 집 난방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거랑 똑같습니다. 따뜻해지기는커녕 가스비만 폭탄 맞고 마음만 더 시려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에너지 서클, 즉 에너지의 결계입니다.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종이에 큰 원 두 개를 그려보세요. 하나는 영향력의 원이고 다른 하나는 관심의 원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향력의 원은 내가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 피부 상태, 내 통장 잔고, 오늘 저녁 메뉴, 내가 읽을 책, 나의 운동량 이런 것들이죠. 반대로 관심이 원은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전 남친의 마음, 그 사람이 새 여자를 만날지 말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추억들,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죄다 저 관심이 원 증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한다고 해서 그 남자의 뇌구조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만 피가 마르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결정성이 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무언가를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존감이 올라가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통제 불가능한 남의 마음만 쳐다보고 있으니 당연히 무력감에 빠지고 우울해질 수밖에요. 저도 예전에 흑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SNS를 진짜 농담 안 하고 하루에 100번도 넘게 들어갔어요. 새로 고침하느라 엄지손가락에 관절염 올 뻔했다니까요. 사진 하나 올라오면 셜록 홈즈 빙의해서 분석하고 남자 그림자라도 보이면 혼자 열받아서 씩씩거리고 진짜 대박 찌질했죠. 그러다 문득 거울을 봤는데 웬페인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나는 지금 내 에너지를 고통을 생산하는 데 쓰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딴짓을 하기로 한 겁니다. 글쓰기 수업을 등록했어요. 그리고 전 여친 인스타가 보고 싶어서 손이 근질거릴 때마다 억지로 글쓰기 과제를 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줄, 두 줄 쓰다 보니까 몰입이 되더라고요. 클릭하고 싶은 충동을 글쓰기라는 생산적인 에너지로 치환해버린 겁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몇 달 뒤에 저는 SNS 염탐을 끄는 건 물론이고 글쓰기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에너지는 내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나를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약이 되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제발 그 소중한 에너지를 떠난 사람에게 기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박탈된 사람입니다. 그 에너지를 온전히 나에게로 돌리세요. 운동을 하든 외국어를 배우든 아니면 맛집을 찾아가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행복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남자가 떠나고 나서 더 예뻐지고 더 능력 있어진 여자를 보면 우리 남자들은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와, 내가 복권을 제 발로 걷어찼구나 하고 말이죠. 그게 최고의 복수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존감의 주소를 다시 찍는 겁니다. 우리 언니들 연애 망하고 나면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아내가 못생겨서 그런가? 내가 애교가 없어서 그런가? 에이구 참나 제발 그런 생각 좀 갖다 버리세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받을 만큼 괜찮은 여자인가가 아니라 그 남자가 나의 이 깊고 아름다운 내면을 알아볼 만큼 그릇이 큰 놈인가로 말이죠. 여러분의 자존감을 그 남자의 인정 따위에 걸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친절한 배려, 심지식도 덕성 같은 내면의 보석에 걸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인정이나 사랑은 모래랑 같아요. 파도 한번 치면 싹 사라지죠.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인품이나 실력은 바위입니다. 절대 안 떠내려가요. 영국의 소설가 샬롯 브론테가 제인 에어에서 이런 명대사를 남겼죠. 나는 새가 아니다. 그러니 어떤 그럴 수 없다. 나는 내 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인간이다. 디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그 남자의 오케이 사인에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그 자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기품 있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제 내담자 중에 이별하고 나서 자기가 인생 실패자라고 펑펑 울던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랬죠. 울지 말고 종이 꺼내서 남자랑 상관없이 본인이 꽤 괜찮은 사람이니 이유까지만 적어보자고요. 처음엔 머뭇거리더니 적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이한테 다 정한 엄마, 고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김대리, 고 친구들한테는 의리파다 이걸 매일 아침 거울 보고 소리 읽게 시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뒤에 만났는데 사람이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제발 나 좀 사랑해줘요 하던 그 애처로운 눈빛이 사라지고 아주 편안하고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게 바로 자존감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깟 남자 하나 없어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니까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여러분이 홀로서기를 완성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기술이 될 겁니다. 바로 나를 스스로 달래는 기술. 전문 용어로는 셀프 수딩이라고 부르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 솔직하게 그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낮에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집에 와서 불 끄고 침대에 눕는 그 순간 갑자기 가슴 한복판에 뻥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 같은 그 기분. 다들 아시죠?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지 독한 공허함과 불안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말입니다. 이때 우리 손은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술김에 전남친한테 잔이라고 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전화해서야 너무 힘들다라며 하소연을 쏟아내고 싶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그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감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위로해주는 거 물론 고맙죠. 하지만 친구도 사람인데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순 없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헤어진 그 남자에게 연락하는 거, 그 건불난 집에 휘발유 끼얹는 꼴입니다. 잠깐의 외로움은 달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음날 아침에 찾아오는 그 비참함과 이불킥하고 싶은 쪽팔림은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상처받고 겁에 질린 5살짜리 꼬마아이가 살고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 무섭다고 외롭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한테 야 시끄러워 뚝 그쳐 라고 소리치거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 애 좀 달래주세요 라고 맡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보호자인 여러분이 직접 안아줘야 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구체적이고 감각적이어야 합니다. 불안감이 엄습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호흡입니다. 그냥 숨 쉬는 게 아니라 아주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는 겁니다. 뇌에게 지금 전쟁 난 거 아니야 괜찮아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이세요. 커피 말고 심신을 이완시켜주는 캐모마일 티 같은 거요. 혹은 모차르트나 쇼팽 같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도 좋습니다가 사가 있는 이별 노래는 절대 금물입니다. 더 우울해지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지금 많이 아프지? 알아놔도 그 마음 알아.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너 안 떠나고 옆에 있어줄게. 다 괜찮아질 거야. 마치 엄마가 악몽 꾼 아이를 토닥이듯이 자기 자신의 어깨를 스스로 감싸 안고 토닥여주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나압 비포음법이라고도 하는데 효과가 진짜 대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연애하면서 불안했던 이유는 내 안정감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빠가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안전해. 오빠가 연락을 해줘야 내가 안심이 되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즉, 내 행복의 리모컨을 남의 손에 쥐어준 겁니다. 하지만 이 셀프 수딩을 연습하다 보면 뇌가 재프로그래밍 되기 시작합니다. 안전함이라는 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드는 거구나.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 어른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의 빈틈을 채워달라고 구걸하지 않게 되죠.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도 한때는 감정 기복이 롤러코스터 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만나던 사람과 대판 싸우고 진짜 끝이 다 싶었던 날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친구들 불러내서 술 마시고 깽판 치거나 여자친구 집 앞에 찾아가서 문 두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차를 몰고 밤바다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리는데 차를 세우고 핸들에 기대서 가만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스마트폰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야, 많이 힘들지. 그래. 화날 만해. 억울한 것도 맞아. 이 감정 다 타당한 거야. 근데 말이야. 파도는 저렇게 계속 치지만 이 배의 선장은 나야.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키만 똑바로 잡고 있으면 배는 안 뒤집혀. 두꺼운 점퍼를 끌어안고 짭조름한 바다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면서 그렇게 1시간쯤 앉아 있었나 봅니다. 신기하게도 그 요동치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를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구나.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날 밤 그 차 안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별의 고통은 끔찍하지만 역설적으로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고 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고 독 속에서 스스로를 안아주는 법을 배우세요.
차 한 잔의 따뜻함, 좋은 음악의 선율, 그리고 나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 이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을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로 만들어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배의 유일한 선장입니다. 파도는 치라고 두세요. 여러분은 그냥 키를 잡고 항해하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위대한 승리의 단계가 될 겁니다. 바로 조건 없는 관용을 베푸는 기술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표정이 다 보입니다. 아, 미쳤어. 내가 그 인간을 왜 용서해당 장가서 따귀를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참나 기가 막히시죠? 저도 압니다. 우리 남자들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누가 뒤통수 치면 복수하고 싶어서 이 갈리거든요. 그런데 제 말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 남자가 예뻐서 봐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인간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평온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다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 지옥에서 그 사람을 방빼게 하는 작업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마치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 똑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밥 먹을 때도 그 인간 생각에 체하고 잠잘 때도 화가 나서 이불킥하고 결국 망가지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이렇게 속 썩는 줄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무거운 증오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족쇄를 끊어내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미워하는데 내 소중한 에너지를 1도 쓰지 않겠다. 이게 진정한 복수이자 자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왜 그런 놈을 만났을까 하면서 과거의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은 그저 사랑받고 싶었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순수했던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꼭 안아주세요. 제가 실제로 썼던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별 후에 도저히 분이 안 풀려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사람한테 보내는 게 나 혼자 쓰는 편지였죠. 욕도 쓰고 원망도 쓰고 미안했던 것도 쓰고 내 마음속 찌꺼기를 펜끝으로 다 토해냈습니다. A4 용지 3장이 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냐고요? 라이터를 가져와서 태워버렸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아 활활 타오르는 종이를 보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외쳤죠. 그래,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감정에 끈을 놓는다. 나는 자유다. 참 신기하게도 그 종이가 제가 되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꿈도 안 꾸고 푹푹 잤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패배가 아닙니다.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쿨하게 털고 앞만 보고 가는 여자, 그게 진짜 무서운 여자고 매력적인 여자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그 예쁜 마음에 미움이라는 독을 품지 마시고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빈자리에 좋은 사람, 더 행복한 일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말이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까지 저와 함께 긴 호흡으로 달려와 주신 우리 언니 누나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단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돌덩이가 무엇인지 맞춰볼까요? 그건 바로 떠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일 겁니다. 우리는 이별을 겪고 나면 습관처럼 매일 밤 마음속에 법정을 세웁니다. 판사도나 고검사도나 꼭 피고인도 바로 나 자신이죠. 그지 독한 재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신문합니다. 아, 그때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더 예쁘고 날씬했더라면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잡았어야 해는. 나 이런 수만 가지의 만약에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버립니다. 참나 어이가 없죠.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서러운데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아껴줘야 할 나 자신이 오히려 나를 제일 모질게 학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별의 아픔이 빙산의 일각이라면 그 수면 아래 잠겨있는 거대한 몸통은 바로 자기 비하와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아픈 이유는 그 남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매력, 나의 성격, 그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되니까 그게
뼈저리게 아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남잔 종족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조금 더 먼저 살아본 동료로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내린 그 모든 결정들, 그게 비록 지금 와서 보면서 틀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 당시에 여러분에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진 정보, 그때의 감정 상태, 그때의 경험치로는 그게 유일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5살짜리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다고 해서 너는 왜 걷는 법을 그따위로 배웠냐라고 혼내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여러분은 사랑에서 툴러서 넘어진 과거의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기는커녕 밟고 또 밟습니까? 자기 비난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나쁜 습관이고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여러분이 그 독을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새살이 돋고 예쁜 사랑을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절대적인 친절함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건 조건이 붙지 않는 친절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무한한 다정함을 베푸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코가 빨개져서 나 때문에 헤어진 것 같아 내가 너무 못 나와서 그래 라고 자책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실 건가요? 야 그래 니가 좀 못나긴 했지니 그때 성격이 좀 더러웠잖아. 쌤통이 다 이렇게 말하실 건가요? 세상에 나 절대 아니죠. 당장 등짝을 때리면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하거나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아니야. 너 충분히 잘했어. 그놈이 복을 발로 찬 거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친구에게는 그렇게 관대하고 따뜻한 여러분이 왜 유독자 기자신에게만 그토록 가혹한 게 뭐처럼 구는지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 지독한 이별과 상처는 우리를 괴롭히러 온 악당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 즉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쌓으라고 찾아온 엄격한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이 회초리를 좀 아프게 때리긴 하지만 그 가르침의 끝에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기품이라는 보물이죠.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은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억지로 센 척하거나 명품으로 휘감지 않아도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나를 믿는다는 데서 오는 여유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래 나도 아팠어 나도 실수했어. 하지만 난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어졌어 라고 인정하는 그 태도, 거기서 진짜 어른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저 여자가 사랑을 구걸하는 여자인지 아니면 스스로 이미 충만한 여자인지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후자에게 미친 듯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스스로를 이 슬픈 드라마의 비련의 여주인공이자 피해자로 만들지 마세요. 그건 너무 구식입니다. 이제 대본을 고쳐 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련을 딛고 일어선 영웅입니다. 상처가 없는 매끈한 도자기보다 깨졌다가 다시 금으로 이어붙인 도자기가 훨씬 더 비싸고 아름답다는 거 아시죠? 킨측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 흉터들은 여러분이 사랑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파했던 훈장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거울을 보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요. 처음엔 오글거리고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폭풍우가 잦아들고 고요한 평온이 찾아올 겁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우뚝 서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랑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짜 어른의 연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죠. 이제 그 기억을 되찾으세요. 제가 옆에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여기까지 저와 함께 긴 호흡으로 이 내면의 여행을 함께 해주신 우리 언니, 누나들, 우리가 오늘 함께 걸어온 이 길은 결코 가볍거나 쉬운 산책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실을 열어보아야 했고 덮어두고 싶었던 상처를 다시 꺼내어 소독약을 바르는 쓰라린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남자로서 감히 여러분의 그 깊은 속내를 다 헤아린다고 말하면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 사랑 앞에서 무너져도 보고 바닥을 처분한 인간으로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왜 나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작아지는가?
왜 나는 늘 이되어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애착 유형이라는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지독한 아픔과 불안은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못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을 하고 싶었고 연결되고 싶었던 본능적인 욕구가 잘못된 방식으로 작동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너진 마음의 벽돌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 5가지의 구체적이고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슬픔을 부정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 마음껏 쏟아내는 감저구획화, 내 소중한 에너지를 통제할 수 없는 남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나의 삶에 집중시키는 에너지의 결계, 남의 인정이나 사랑이 아닌 나 자신의 내면적 가치에 자존감의 뜻을 내리는 재정이 불안한 아이 같은 내면을 스스로 안아주고 달래는 셀프 수딩,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 상대를 향한 미움의 고리를 끊어내는 조건 없는 관용까지. 이 5가지 단계는 단순히 이별의 아픔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체질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전 남자친구를 잊는 것을 넘어 그 누구도 감히 흔들 수 없는 단단하고 기품 있는 나만의 성을 쌓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영상 초반에 약속드렸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드릴 시간입니다. 제가 아끼고 아껴두었던 평온한 사람들의 비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완벽한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평온해질 거야, 나를 꽉 채워줄 반쪽을 찾아야 해라고요. 세상의 나, 참나에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이건 마치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이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요, 그 사람이 변하면요, 그때는 내 행복도 같이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평온한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반쪽짜리 인생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입니다. 비밀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남자친구에게 바랐던 게 뭡니까?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눈빛, 내 투정을 받아주는 넓은 가슴, 내가 힘들 때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목소리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스스로의 감정을 받아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러 다니지 않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뷔페에 가서 아무 음식이나 집어먹는 것처럼 외로움에 굶주려 아무 남자나 만나는 일이 사라집니다. 대신 이미 배가 부른 미식가가 되어 진짜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고르듯 정말 괜찮은 사람, 나랑 결이 맞는 사람을 여유롭게 고르게 됩니다. 이 차이가 바로 기품을 만듭니다. 내가 나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연애를 대하는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너 없으면 나 죽어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지만 너 없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라는 태도를 갖게 되죠. 역설적이게도 우리 남자들은 이런 여자에게 미친 듯이 매력을 느낍니다. 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도망가려 하면 잡고 싶은 게 남자의 청개구리 같은 심리인데 혼자서도 너무 지내고 빛이 나는 여자를 보면 어떻게든 그 옆에 있고 싶어서 안달이 나거든요. 그러니 언니 누나들 이제 제발 그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고민입니다. 고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도 남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마음속으로라도 좋습니다. 어깨를 활짝 펴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폐부 깊숙이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한번 읊조려 보세요. 나는 평온함을 선택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하기로 선택한다. 내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그 남자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나는 내 상처마저 사랑한다. 느껴지시나요? 가슴 한가운데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뜨거운 무언가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명력이고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어떤 나쁜 남자도 그 어떤 시련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빛을 꺼트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이야기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작은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또다시 현실의 파도가 칠 수도 있고 밤이 되면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5가지 무기와 비밀스러운 지혜가 있으니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요. 이 다짐을 우리끼리의 비밀 약속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단계를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휘둘리는 삶이 아닌 주체적이고 단단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숫자 5를 적어주세요. 단순한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승리의 신호탄이자 저와의 굳건한 약속입니다. 수많은 댓글 속에 적힌 숫자 5들을 보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애쓰며 단단해지고 있구나 라는 연대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5가지 단계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가슴을 울렸는지 혹은 나만의 다짐을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발걸음에 마음으로나마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또 다른 배움이고 감동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저에게 내어주신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선물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베개 적시지 말고 스스로를 토닥이며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 사랑을 완성하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환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상상하며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언니, 누나들의 평온하고 기품 있는 연애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